나는 워렌 버핏이 수년간의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지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질문이 불편해 보였지만 나는 대답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대답이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 중 하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우리 사이의 차이가 지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착각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IQ, 비슷한 훈련을 받았고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더 부자일까요? 내가 잘못한 일을 당신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능이나 행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엔 터무니없어 보이는 단어, 느림, 슬로니스, 과 관련이 있다. 네, 당신이 들은 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핏이 승리한 것은 바로 그가 느리기 때문이었다.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빙하처럼 느립니다. 너무 느려서 밖에서 보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리고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느림이었습니다. 나도 번영을 누렸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일찍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전에 엄연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파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밝아서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항상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투자를 바꾸고 유행을 쫓고 지나가는 추세에 베팅하며 이를 민첩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것은 순수한 불안이다. 나도 그랬다. 법학을 전공하고 날카로운 논리적 추론을 갖춘 그는 모든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고 모든 흐름을 포착하며 모든 센트를 최적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도 벌었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내가 인수한 뛰어난 회사들을 기억합니다. 유능한 관리와 성공적인 제품을 갖춘 탄탄한 비즈니스. 가치가 2배로 오르자 팔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성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후, 같은 회사의 가치는 20배, 30배 더 높아졌습니다. 나는 단지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미래를 팔았다.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서둘러 증명합니다. 반면에 버핏은 아무것도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카콜라를 구입하고 수십 년 동안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리를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올바른 선택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버핏과 내가 초점이 다를 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의 차이는 심오하며 우리의 운명 사이의 격차를 정의합니다. 그는 절대적인 집중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평생을 한 가지 일, 즉 좋은 회사를 인수하고 기다리는 데 바칩니다. 그는 유행을 쫓지 않으며 빠른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에 현혹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변동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심을 갖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내 자신이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다양한 영역을 테스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신문, 소매, 기술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다각화의 아드레날린과 다양한 사업을 관리하는 도전을 좋아했습니다. 문제? 나는 관심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복리의 힘도 발휘되었습니다.
버핏은 그의 모든 자원을 소수의 뛰어난 회사에 집중합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신뢰하며 수십 년 동안 유지하십시오. 나는 좋은 회사를 샀지만 그 회사가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마자 팔았습니다. 왜? 새로운 기회를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싶었고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근본적인 규칙을 잊어버렸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최적화는 거의 항상 복리의 적입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블루치프 스탬프스라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화려할 건 없지. 그렇지. 하지만 회사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고 추가 투자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으며 꾸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서 돈을 벌고 팔았습니다. 왜? 성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그 돈을 좀 더 유망한 곳에 투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과? 몇 년 후, 버핏은 이 회사를 인수하여 자신의 제국의 기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현금 흐름은 다른 인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더 똑똑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재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회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예, 나는 1960년대에 지역신문에 투자했습니다. 지배적인 시장 지위와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갖춘 탄탄한 사업이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팔았습니다. 왜? 그는 텔레비전이 신문을 종식시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신문의 황금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을 몇 배로 늘렸습니다.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를 샀고 다시는 팔지 않았다. 나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가치만을 보았습니다. 가격이 적당하다면 앞으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나의 지능으로 항상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추측하는 것은 가장 비싸고 쓸모없는 일입니다. 복리의 진짜 비결은 수익률이 아니라 연속성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 들어봤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수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복리의 힘은 이익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능력에 있습니다. 버핏은 처음부터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배우는 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복리의 첫 10년이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결과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은 천천히 증가합니다. 너무 느리게 늘어나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전략을 바꿔야 하나? 더 큰 수익을 추구하시나요? 뭔가를 하시나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버핏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사서 수십 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식을 샀고 몇 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화면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수익을 보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자본을 재분배하고 싶었습니다. 결과? 나는 복리가 실제로 마법을 발휘하기 시작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복리의 진정한 마법은 최고의 기회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회가 특별한 기회로 변할 때까지 좋은 기회를 붙잡아 두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격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이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선주식이 50%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판매됩니다. 왜?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것을 손실회피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의 가장 큰 결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기고자 하는 것보다 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보장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투자가 50% 이후에만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샀고 처음 몇 년 동안 주가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운은 복리이자가 작동하면서 이후 수십 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50%에 팔았다면 오늘날 그는 전설이 아닌 평범한 투자자일 뿐입니다. 나는 이런 실수를 수없이 저질렀다. 나는 우수한 회사를 사서 조금 벌고 팔았습니다. 나는 신중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버핏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의 펀더멘털이 온전한 한 변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20년 후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지능이 아닙니다. 견디는 능력입니다. 버핏과 나와의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버핏은 집중의 힘을 이해한 반면 나는 다각화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가치를 이해했고 나는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함의 힘을 이해했고 나는 복잡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운명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근본적인 교훈을 배우는데 내 인생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적게 일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덜 협상할수록, 덜 생각할수록, 덜 최적화할수록 더 많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평생을 한 가지 일, 즉 좋은 기업을 인수하고 기다리는 데 바쳤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최적화하고, 제 자신을 재창조하는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결과? 당신의 재산은 나보다 몇 배 더 큽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논리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똑똑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버핏처럼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적은 수의 회사를 매입하겠지만 훨씬 더 오랫동안 보유할 것입니다. 나는 더 적은 거래를 하고, 덜 생각하고, 덜 최적화할 것입니다. 지루함은 복리에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에 나는 지루함을 견디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동요는 해를 끼칠 뿐입니다. 나는 어린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항상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올바른 선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생에는 반복이 없습니다. 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버핏은 내가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됐다. 그리고 그가 옳았던 것은 느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하고, 모든 일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이 느리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빙하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문명은 천천히 진화한다. 그리고 부도 천천히 축적됩니다. 버핏은 이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유행을 쫓지 말고, 지나가는 추세에 베팅하지 말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좋은 회사를 찾아 기다리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거의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느림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속도, 흥분,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다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느린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재산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회사를 샀고 가치가 조금 오르는 것을 보고 팔았습니다. 그들은 유행하는 주식을 쫓아 조금 벌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활동과 지능을 혼동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단지 브로커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버핏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회사가 성장하고 복리로 일하고 시간이 지나면 작은 이익이 엄청난 돈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것은 진정한 천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신감 때문이다. 느림은 우리 시대의 가장 과소평가된 힘입니다. 나는 거의 한 세기를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어 죽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지만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해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버핏은 나보다 돈이 많지만 1958년부터 같은 집에 살았다. 그는 평범한 차를 운전하고 햄버거를 먹으며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사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는 그 가치가 은행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한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일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이다. 진정한 자유는 어리석은 기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가서 돈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를 달성했다. 저도요. 우리의 운명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둘 다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의 본질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버핏만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버핏만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만큼 합리적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부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다. 합리성이 방법입니다. 모든 기회를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좋은 것을 찾아 보관해야 합니다. 항상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피해야 합니다. 버핏과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행을 쫓지 않고 행복감에 휩싸이지 않으며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일을 하며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지루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루함은 부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흥미진진한 투자는 종종 재난의 시작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루함을 참는 법을 배우세요. 자유를 원한다면 탐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평화롭게 자고 싶다면 복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버핏은 이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나는 내 실수로 나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처럼 좋은 회사를 지키지 못한 것이 후회되느냐고 이미 물어봤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쓸데없는 감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고 현재만 해칠 뿐입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실수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더 부자입니다. 하지만 나도 부자다. 나는 많은 것을 보고 깊이 이해하고 돈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나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서 나옵니다. 그 회사를 매각한 것은 실수였지만 복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각화를 추구한 것은 실수였지만 집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은 실수였지만 그것은 나에게 겸손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방금 배웠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육체를 지탱하지만 지혜는 영혼을 먹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버핏과 함께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투자하는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덜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진정한 지혜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은 속도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천천히 하라고 가르쳤다. 자연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덜 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연은 움직임을 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쳤다.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버핏이 해냈고, 그래서 그는 전설이 됐다. 부분적으로 얻었으니 나도 부자다. 하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후회가 아니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축적된 지혜는 평생이 걸립니다. 그건 9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부는 결코 지식인의 상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의 부산물이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를 보세요. 그들은 가장 똑똑하지는 않지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들은 항상 오르려고 노력하지 않고 실수를 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일관된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려고 노력합니다. 버핏은 그런 사람이다. 천재가 아닙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그는 누구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유행하는 것이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거래가 복리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일을 하십시오. 좋은 회사를 인수하고 기다리십시오. 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단순함에는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규율은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특성입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규율이 부족했어요.